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1년 새해 첫날인 1월 4일입니다. 자, 오늘 장 시작은 1시간이 좀 수년이 되죠. 그리고 장 마감 시간은 똑같이 3시 20분에 끝납니다. 자, 하남전자를 지난주에 좀 종가 매수를 해봤었고요. 제가 외부에 있었었죠. 병원 볼일 때문에 외부에 있었는데, 자, 이 종목 핸드폰으로 종가 베팅을 좀 했었습니다. 자, 이 종목하고 네페스라는 종목을 좀 종가 베팅을 두 종목을 해봤었어요. 자, 강의 네페스는 조금 시작되었습니다. 상승이 나오고 있고 아남전자도 조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좀 빠르게 대응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아남전자는 두 호가 아래까지 좀 상승이 나왔었고요. 자, 네페스는 현재 절반 물량 좀 매도를 했습니다. 43,400원에 절반 물량 좀 매도를 했고요. 자, 나머지 물량도 좀 올라왔었는데 체결이 안 됐죠.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페스 다 왔네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예, 네페스 전량 매도가 됐고요. 자, 네페스 매매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남전자는 오전에 살짝 반등을 하다가 다시 아래쪽으로 좀 빠졌고요. 예, 요거 두 호가 아래에서 좀 체결이 안 됐지만 계속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하남전자 일단 걸어둔 물량 중에 일부가 체결이 됐고요. 자, 나머지 매도 물량도 주문이 방금 체결되었습니다. 체결이 됐네요. 자, 3분의 2 이상 좀 매도를 했고요. 나머지 물량은 좀 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까지 좀 도전을 해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 거래가 좀 터지고 있죠.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미리 좀 매도를 걸어보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부 물량 또 체결이 됐는데 윗꼬리를 좀 달고 있죠. 아무래도 이런 자리 또 여기 매물들이 부담이 좀 되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전량 매도했습니다. 물론 뭐 이런 자리까지 올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충분히 만족하는 수익률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가려고 하네요. 자, 요것도 매도하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남전자 매매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매수를 좀 해봤고요. 현재 일봉상 신고가를 뚫고 가고 있죠. 자, 오전에 일찍 좀 상승이 나오고 현재 좀 음봉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매수를 좀 해봤습니다. 자, 현대모비스가 상승이 나오면서 이 현대차도 현재 상승이 나왔었죠. 자, 현대차를 좀 떨어질 때 현대모비스가 이제 떨어지니까 얘도 떨어질 때 이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해봤고요. 자, 현대차는 현재 돌파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일봉상 얘는 신고가로 또 가고 있죠.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현대차 일단 절반 좀 매도를 했습니다.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또 쉬어갈 수 있겠죠. 자, 안전하게 일단 절반 매도를 해봤고요.
자, 현대차 분봉상 고점 돌파를 일단 했죠. 자, 여기서 쭉 뻗어두지 못하면 전량 매도하도록 하고요. 돌파해서 쭉 좀 위로 뽑아준다면 조금 더 홀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또 부분 고점 돌파가 있죠. 자, 이러면은 현대모비스도 아마 상승이 좀 나오겠죠. 자, 현대모비스도 플러스로 좀 전환이 됐고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일단 절반 물량 좀 매도를 걸어봤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예, 절반 좀 매도를 했고요. 자, 나머지 물량은 좀 천천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도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예, 좋네요. 자, 일단 현대차는 좀 수익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체 무거운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9% 넘게 상승이 나왔고요. VI를 좀 코앞에 두고 있는데 VI 들어가는지만 좀 지켜보고요. 수익을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현대차 전량 수익을 좀 챙겼습니다. 돌파 이후에 여기서 살짝 주춤거렸는데 물론 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 뭐 대장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와 같이 뭐 충분히 VI 들어가고 뭐 또 조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도 보여지긴 하는데 저는 충분히 대형주에서 이 정도 수익률이면 만족합니다. 자, 현대차 매매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움직임이 좀 둔화가 됐죠. 아무래도 이제 시간대가 점심시간대로 가다 보니까 조금은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요거는 수익을 좀 챙기도록 할게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수익을 좀 챙겼고요. 아쉽지만은 좀 더 강하게 상승을 기대를 했었는데 그래도 뭐 수익으로 잘 마감이 됐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네 종목 매매 대응을 좀 해봤고요. 네, 아남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남전자는 지난주에 상한가 이후에 이렇게 연이어서 양봉을 뽑아주고 좀 강한 종목으로 만들어졌었죠. 자, 지난주죠. 예, 지난주에 제가 외부에서 좀 병원 볼일을 마치고 외부에 있었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좀 이 종목을 보고 있다가 종가 무렵에 좀 매수를 했었고요. 자, 종가에 매수를 해서 오늘 갭이 살짝 뜨고 위로 상승이 나왔죠. 제가 조금 위쪽에다가 매도 대기를 해놨는데 여기서도 체결이 안 되고 여기서도 체결이 안 되고 조금 애를 태웠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여기서 좀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일부 물량 매도가 됐고 여기서 이제 전량 매도를 해서 수익을 좀 잘 챙겼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자리까지는 오지를 못하고 조금 무너졌어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좀 빠졌지만 뭐 아직까지도 충분히 또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 종목이 아무래도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차후에도 좀 움직임을 살펴보면 좋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네페스를 매매를 했죠. 네페스도 지난주에 종가 무렵에 좀 매수를 했어요. 신고가로 완전히 들어가는 모습이고 거래대금을 무려 4천억을 넘게 터트리는 아주 큰 이 거래대금이 터졌고 또 분봉상의 움직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좀 상한가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아래쪽으로 빠지길래 제가 종가 무렵에 이 종목도 아남전자와 같이 좀 매수를 했었고요. 자, 이 종목은 좀 빠르게 반등이 나와서 오전에 일찍 수익을 좀 내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3%가 좀 넘는 구간에서 매도를 해서 수익을 좀 잘 챙겼고요. 오늘 하루 종일 좀 횡보를 했죠. 뭐 특별한 거래가 터지거나 또 아래로 좀 급락을 주거나 뭐 슈팅이 나오는 모습도 아니긴 하지만 조금은 잠잠한 모습이에요. 뭐 아직까지 이 종목도 충분히 뭐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요.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아래쪽으로 빠질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은 좀 있을 종목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현대위아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좀 들어갔죠. 이 종목은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굉장히 또 현대그룹에서 나름 실적을 내는 종목인데 그동안 좀 시세가 나오진 않았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오늘 결국에는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또 강하게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과 같이 현대모비스와 또 현대차가 움직였죠. 그래서 제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좀 공략을 했는데 현대차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현대차도 이제 고점을 뚫으면서 현대위아가 치고 나가니까 이 종목도 이제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조정 줄 때 잘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매수가 돼서 여기서 이제 전량 수익션을 했죠. 여기서 일부 팔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거의 고점에다가 매도를 했지만 뭐 얘가 투매가 떨어진 모양은 아니거든요. 아래쪽으로 지금 떨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뭐 또 위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충분히 아직까지 신고가로 좀 들어갔죠. 물론 역사상 신고가는 아니지만 일단은 뭐 전고점 정도 돌파를 하는 52주 신고가 정도는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도 잘 봐야 됩니다. 시장의 대장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현대차는 이렇게 해서 수익을 좀 챙겼고 현대모비스도 수익을 좀 챙겼죠. 예, 현대모비스도 장중에는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요렇게 이제 얘도 조정을 줬죠. 예, 조정을 줘서 제가 조금 높은 곳에서 샀어요. 한 요 정도에서 샀던 것 같아요. 조금 더 빠졌는데 예, 그래도 빠르게 좀 수익 줄 때 여기서 일부 팔고 여기서 또 일부 팔고 해서 수익을 잘 챙기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네 종목 오전에 일찍 수익을 잘 내고 수익금을 챙겼기 때문에 저는 오전 매매로 일찍 마무리하고 오전장은 쉬었고요. 오후장에도 제 기준에 좀 부합하는 종목들이 눈에 띄질 않아서 매매를 안 했는데 뭐 시장은 좋았고 종목들의 움직임도 좋은 종목들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제 기준에 들어온 종목이 없었을 뿐이고요. 자, 이렇게 오늘 매매는 마쳤고요. 오늘 특징주 바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와 현대위아, 그리고 현대모비스 이렇게 세 종목 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앞타바이오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은 역사상 신고가로 좀 들어갔습니다. 상장 시초가와 꼬리 매물대까지 완전 돌파를 깔끔하게 했고요. 자, 이런 모습 굉장히 이쁘죠. 아침서부터 시가 갭을 띄우고 바로 위로 강하게 치고 상한가에 굳힌 모습이에요. 조금은 이렇게 이야기를 좀 만들면서 상승을 줬으면 훨씬 더 좋은 종목으로 좀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조금은 급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좀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이 팬데믹 치료제 임상 신청이 부각이 됐다라는 이슈로 강하게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조금은 스토리가 없는 게 아쉽긴 하지만 일단은 내일 움직임이 좀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제 거래대금도 좀 약하게 터졌죠. 아무래도 급하고 빠르게 상한가에 들어가다 보니까 1,000억 정도도 터지지 않은 거래대금이고 상한가에 들어가고 역대급 신고가이기 때문에 차트 모양은 굉장히 기술적으로는 좋은 모양이고 내일 움직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펴보면서 또 대응할 자리가 있는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타바이오는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고바이오랩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자, 고바이오랩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상승 주고 이 아래쪽으로 빠질 때 매집봉 매매 관련해서 좀 참고해서 이 종목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고요. 자, 이 파란색으로 네모박스 1,000원 구간에서 얘가 요런 자리를 부딪히면서 계속 좀 뭔가 의도적인 하락을 준다. 그래서 매집 구간이라는 부분을 설명드린 영상도 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반등이 강하게 나왔고 오늘 또 고점과 이 꼬리 매물대 고점을 완전히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상한가에 들어갔다 하면 조금 더 좋은 모습이었겠지만 윗꼬리를 날아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렇지만 거래대금이 또 많이 터졌어요. 5천억이 넘게 터졌고 자, 분봉상의 움직임도 괜찮죠. 자, 위쪽에서 이제 돌파가 나온 이후에 살짝 아래쪽으로 빠지면서 윗꼬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운 모양이긴 하지만 이 종목도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갔고 매물대들을 완전히 돌파를 해냈기 때문에 내일 움직임을 또 잘 살펴봐야 될 종목으로 보입니다. 자, 이 종목은 JP모건 컨퍼런스가 1월 11일부터 열리죠. 3일인가 4일 정도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기술 이전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죠. 그래서 고바이오랩도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티움바이오도 굉장히 좋았어요.
오늘 바이오주들이 강하게 좀 날아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JP모건 컨퍼런스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좀 있어요. 자, 티움바이오도 분봉상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점 돌파를 하면서 슈팅이 강하게 나왔죠. 자, 요런 자리에서 돌파 매매 대응을 했다면 또 좋은 결과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좀 체크를 못했어요. 이 시간대가 이제 좀 점심 시간대 지나서 오후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되려고 하던 참이었는데 제가 이때 좀 집중을 안 하고 있었던 타이밍이었기도 했고 체크를 안 하고 좀 게으름을 피웠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종목이긴 했어요. 나중에 좀 확인을 했었지만 자, 어쨌든 이 종목도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갔고 이 종목도 윗꼬리 매물대까지 깔끔하게 돌파를 해냈죠. 자, 거래대금도 한 1,000억을 넘게 터뜨렸고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내일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녹십자 랩셀도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요. 자, 오늘 녹십자 관련한 그룹주들이 대거 상승이 나왔어요. 자, 모더나 백신 관련해서 위탁 생산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설이 좀 돌면서 그 이슈로 일단은 녹십자 랩셀이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자, 분봉상 움직임도 괜찮죠. 그래서 아주 좋은 모습으로 상한가에 들어갔지만은 가격상으로는 굉장히 높은 구간입니다. 2만 원대에서 지금 1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위쪽에서 좀 고가 놀이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종가 매매할 수 있는 패턴을 주긴 줬어요. 거래가 좀 실리긴 했지만 뭐 매매했다면 좋은 결과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저는 지난해 말에 될 수 있으면 종목들을 다 매도를 하고 현금 확보 차원에서 웬만하면 매매를 안 했었기 때문에 이 종목 대응을 하진 않았었고요. 자, 녹십자 랩셀이 상한가에 들어갔고 녹십자 홀딩스도 상한가는 아니지만 괜찮은 모습이죠. 자, 이 종목도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강한 장대 양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모습이죠. 자, 이 종목도 분봉상의 움직임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녹십자 랩셀과 더불어서 같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녹십자와 또 그 외의 종목들은 좀 상승률이 작고 강한 모습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 두 종목 정도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2차전지 배터리 관련한 종목들도 대거 상승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오늘 SK 이노베이션이 뭐 대단했죠. 자, 이 종목도 신고가로 좀 들어갔어요. 52주 신고가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고점 돌파를 했고, 월봉상은 완전 신고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대단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전에 시가 갭을 좀 높게 띄웠죠. 이런 종목 이제 시가갭 매매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 자리를 오진 않았어요. 이런 자리까지 왔으면은 좋았겠죠. 그랬다면 매매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시가게 매매할 종목들이 좀 있었는데 오전에 이제 현대 관련 그룹주 그리고 또 지난주에 종가 베팅 했던 종목들에 집중하느라고 놓친 종목들이 좀 있어요. SK 이노베이션은 2차 전지 배터리로 오늘 대장으로 좀 움직였고요. 강하게 거래가 실렸죠. 무려 9천억이 넘게 터지면서 장대 양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아주 좋은 모습으로 매물대들을 뚫어냈고요. 자, 분봉상의 움직임도 아주 좋죠. 그래서 SK 이노베이션도 내일 움직임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전에 시가개 매매했으면 아주 좋았을 종목이 하이닉스입니다. 자, 이 종목을 제가 놓친 게 좀 아쉬워요. 하이닉스가 충분히 매매했으면 좋은 결과를 줬을 종목이에요. 자, 여기 이제 종가 자리가 대략 12만 500원 자리거든요. 정확하게 이제 아래 꼬리가 12만 500원 터치를 했죠. 분할 매수로 대응을 했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량주 시가갭 매매 같은 경우는 제가 비중 베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량주 시가갭 매매 같은 경우는 잘 안 나와서 그렇지 만약에 출연을 한다면 거의 승률이 90%가 넘기 때문에 비중을 좀 실어서 매매를 해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관련 영상에서 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매매를 하지는 못했지만 혹시 이 종목 매매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내신 분들이 있다면 좀 축하드리고요. 이외에도 몇 종목 더 있는데 그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는 이 정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난리도 아닙니다. 정말 대단하고 판타스틱 하다라고밖에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무려 이 코스피가 2.4%, 2.5%까지 상승이 나온 아주 대단한 양봉을 뽑아줬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대형 우량주들에서 어마어마한 상승들이 나오고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런 모습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자, 여전히 시장의 유동성은 풍부하고 또 대형 우량주 쪽에 수급이 확실하게 들어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아주 좋은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고 코스피 시장뿐만이 아니라 코스닥 시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신고가가 나오면서 아주 강하고 좋은 종목들의 출현이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 돌파가 나왔을 때 좀 적극적으로 매매 대응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적극적으로 매매 대응을 했다면 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저는 지난해 말에 비중을 최대한 줄였기 때문에 물론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기회는 있었지만 그래도 뭐 수익은 냈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제 향후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자, 굉장히 급하고 너무 빠르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 기준에서 예측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리 시장은 월봉으로 보자면 현재 이 3월 달에 지난해 3월 달이죠. 이 팬데믹으로 인한 충격으로 급락을 한 이후에 현재 구간까지 이 상승률을 확인을 해 본다면 대략 100%가 넘는 한 105%에서 110% 가까이 상승이 나온 구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짧죠. 자, 이걸 냉정하게 평가를 하자면 기업 실적에 의한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100% 시장에 풀린 유동성에 의한 부분이고,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서 하락을 했던 부분을 그 유동성으로 강제로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정고점을 뚫고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부분은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로 이루어지면서 그 기대감으로 또한 상승이 나온 겁니다. 자, 100%가 넘는 상승 구간이 있었죠. 역사는 반복되고 주식 또한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금까지 주식시장에서 만들어졌던 모습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를 참고를 안 할 수가 없죠. 자, 지난 2008년도에 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이렇게 이제 급락이 떨어졌던 시기가 있죠. 자, 요때도 대대적인 유동성을 풀면서 시장을 강제적으로 상승을 시켰었어요. 자, 요때 상승한 상승 이 퍼센테이지를 좀 살펴보자면 대략 바닥권에서부터 여기서 꺾였으니까 140%에서 150%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얘는 중간에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이렇게 있었죠. 이게 월봉이니까 대략 한 10개월에서 한 1년 정도를 쉬었다가 2차 파동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얘는 2달 쉬고 2차 파동이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좀 피로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라운드 피겨 3000포인트에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라운드 피겨인 1000포인트를 찍으러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대략 뭐 한 2%에서 3% 정도 올라가면 그 포인트에 도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 한 110% 정도 상승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 대략 한 2, 3년에 걸쳐서 이렇게 상승이 나온 부분을 지금은 1년 만에 1년도 채 안 돼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라는 건 150%까지 상승이 나온 부분이 있지만 여기서는 일찍 좀 꺾일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한 차례 이렇게 꺾였었죠. 자, 요 꺾인 부분이 무려 2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 시장도 충분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있되 시장이 꺾이는 그 시점을 나름대로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참고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참고하면은 도움이 되겠죠. 자, 코스닥 시장을 한번 볼게요.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바닥권에서부터 현재 이렇게 한 130%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이 구간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죠. 자, 리먼 때 코스닥 시장의 반등률은 120%에서 130% 정도 나왔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시장도 충분히 반등이 나올 만큼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의미 있는 라운드 피겨인 1000포인트 부근, 코스피는 3000포인트 부근에서는 시장의 움직임을 잘 관찰을 하고 조금은 보수적인 마인드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시장이 무너지더라도 한 번에 무너지진 않습니다. 자, 주봉으로 좀 볼게요. 주봉으로 보자면 2008년도가 요 정도 구간 되죠. 자, 무너질 때도 쌍봉이나 삼산형 아니면 헤드앤숄더의 패턴으로 무너집니다. 이렇게 반등을 줬다가 조정을 주지만 쌍봉을 만들고 저점을 이탈을 시켜버리죠. 그리고 또 한 번 들었다가 이렇게 이제 삼산형이나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고 시장은 이렇게 하락을 한다라는 부분. 자, 코스피 시장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돼요. 자, 코스피 시장도 주봉으로 좀 본다면, 자, 요 구간이죠. 자, 요 구간에서 크게 상승을 준 이후 무너질 때 이런 식으로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죠. 최소한 봉우리 3개 정도나 아무리 못해도 쌍봉 정도는 만들고 이렇게 조정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빠르고 급하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은 대략 3,000포인트를 의미 있는 구간으로 잡고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가정을 하고, 조정이 나온다면 상승 추세에 있을 때의 조정은 매수의 기회입니다. 첫 번째 조정 구간은. 그리고 그 구간에서 수익을 내고 쌍봉이나 삼산형에서 조정이 나올 때는 될 수 있으면 매매를 안 하는 게 좋겠죠. 매매를 하더라도 비중을 줄여서 단기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매매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매매 대응을 하는 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자, 요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야기이지만 이런 매매 시나리오를 짜놓고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서 대응을 한다면 훨씬 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내 자산 관리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런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지금 시장이 불을 뿜고 날아간다고 너무 거기에 또 쫓아가면서 풀베팅이나 미수 몰빵이나 신용거래를 통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베팅을 하는 그런 운은 범하시지 않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시장이 그런 모습이 만들어진다면, 그런 시장이 만들어질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또한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